네, 이번에 2021년 졸업작품으로 골격 모델을 활용한 소수자 인식을 하게 된 임주원입니다. 일단 차례대로 서론, 미디어 파이프에 대한 설명, 인식한 방법, 그리고 인식하기 전에 영상의 전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다음으로 영상의 시연 보여드리고 이 골격 모델을 활용한 소수자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한 언어는 파이썬인데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는 numpy, 오픈CV, 여기서 이 골격 모델을 형성할 때는 미디어 파이프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형성을 했습니다. 골격 모델들이 미디어 파이프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골격 모델을 받아와서 이 골격 모델들이 서로 만나는 이 빨간색 지점들에 서로의 상관관계로 선수자 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사용한 선수자 종류는 여기 위에 있는 1, 2, 3, 4, 5를 포함한 추가로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다양한 소수자 모양을 인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미디어 파이프라는 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AI 프레임워크인데 사전 학습이 완료된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용한 손 골격 모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근데 손뿐만 아니라 얼굴, 포즈, 물체 감지, 다양한 비전 AI 솔루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인식 방법을 이야기하기 앞서 일단은 손가락이 접혔다, 펴졌다 이런 경우를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손가락이 접혔다, 펴졌다는 검지부터 중지, 약지, 새끼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는데 여기에 있는 연두색 값이 파란색에 있는 여기에 있는 연두색의 y 값이 파란색의 y 값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검지손가락 펴졌다고 인식을 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연두색에 있는 y 값이 파란색에 있는 y 값보다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검지손가락은 손가락이 접혔다라고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엄지는 좀 다른데 엄지는 여기에 있는 이 연두색의 X값이 파란색의 X값보다 더 크면 손가락이 펴졌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오른쪽의 그림처럼 연두색의 X값이 파란색의 X값보다 더 작으면 손가락이 접혔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이 펴진 경우, 접힌 경우는 인식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7번, 특히 9번 같은 경우에 1번과 같은 검지손가락을 펴고 있지만 이 경우는 반만 접혀 있죠. 얘는 완전히 펴져 있지만 얘는 완전히 접힌 것도 아닌 펴진 것도 아닌 반만 접혀 있죠. 이런 경우도 인식하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파란색의 y 값이 노란색의 y값보다는 작지만 연두색에 있는 y값보다는 큰 경우 여기 노란색과 연두색깔 중간에 파란색 점이 위치하는 경우는 여기 있는 검지손가락이 반만 접혔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 자리를 0, 완전히 접혔으면 0, 펴졌으면 1, 반만 접혀 있으면 2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펴졌으니까 1, 얘는 반만 접혀 있으니까 2, 1, 1, 1 이런 식으로 2, 1, 1, 2, 1, 1, 1 3진수로 취급을 해서 10진수로 변환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3진수를 사용하면 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손가락 개수가 같지만 서로 다른 손수자인 경우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식이 가능하고요. 반만 접힌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자리가 1, 2, 3, 4, 5, 6, 8, 90인데 차례대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자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검지는 손수자 1은 검지만 펴져 있으니까 0, 1, 0, 0, 0 해서 10진수로 27로 이렇게 변환하고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쭉 해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영상이 올바른 손 방향으로만 들어올 때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올바른 손 방향이란 이 그림처럼 엄지손가락이 왼쪽으로 가 있고 모든 손가락이 위쪽을 향인 경우에만 인식이 가능하죠. 근데 이 경우 여기에 있는 이 그림처럼 손이 옆에서 들어온다든지 위에서 들어온다든지 하면 인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회전이나 반전이나 그런 걸 영상의 전처리를 먼저 해준 다음에 인식을 진행합니다. 그런 예시인데 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은 회전이 필요하겠고요. 중간에 있는 그림은 회전을 해줘야겠지만 회전을 해줘도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좌우 반전도 해줍니다. 마지막 그림은 상하 반전을 해주고 그래도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좌우 반전도 해줍니다. 각각의 반전, 회전, 상하 좌우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것도 골격 모델에 있는 이 지점들을 활용해서 인식을 하는 반전을 해주는데 상하 반전인 경우에는 연두색에 있는 y 값이 파란색에 있는 y 값보다 더 크다. 그러면 손가락이 상하 반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반전을 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처럼. 회전 같은 경우에는 연두색에 있는 이 xy 값과 파란색의 xy 값을 서로 각각 연두색은 W, 파란색은 C라고 센터라고 생각하면 P를 구해서 이거를 아크 탄젠트를 씌워줘서 여기에 있는 이 세타를 구해서 이 세타만큼 회전해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회전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좌우 반전,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연두색에 있는 X값이 파란색의 X값보다 더 크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있다고 인지를 하고 좌우 반전, 오른쪽 좌우 반전 해줍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좌우 반전된 결과고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잘못된 손 방향의 이 영상이 들어와도 여기에 있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시켜주고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좌우 반전도 시켜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마지막 그림처럼 엄지손가락은 왼쪽에 가 있고 모든 손가락이 위쪽을 향하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도 상하 반전을 먼저 해주고 회전을 해주고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좌우 반전도 해주고 그렇게 해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처리 이전에는 보면은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잘 인식이 되는 것 같지만 올바른 손 방향일 경우에만 인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왼쪽의 영상처럼 손이 만약에 회전이 되거나 위에서 들어오거나 하면 인식이 지금 불가능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처리를 해준 다음에 인식을 하면 속도는 확실히 느려지고 그렇지만 인식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처리 과정이 더 있으니까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인식은 어떻게 들어와도 가능히 하다. 좌우 이렇게 반전돼도 인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가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는 손을 한 방향으로 비틀었지만 손을 반대 방향이나 위에서 비틀거나 해도 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골격 모델을 활용해서 손수자 인식도 한계가 존재하는데 골격 모델의 의존적이다 보니까 왼쪽 그림처럼 골격 모델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이게 손수자 9인데 오른쪽 그림처럼 지금 검지가 반만 접힌 건데 그게 지금 골격 모델 자체가 형성이 잘못됐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골격 모델에 굉장히 의존적이니까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게 문제죠.
여기 있는 순수 7번도 왼쪽처럼 골격 모델이 형성이 잘 되면 좋겠지만 오른쪽처럼 영상의 화질이나 크기나 사람의 손 특징에 따라서 또 골격 모델이 잘못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잘못 형성되면 순수자 인식은 안 된다. 이런 한계가 존재합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